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장 실패 요인 중에서 이 공공재가 마지막인데요. 공공재라는 것은 그 성질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되기에 어려운 이제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거래는 되는데 그 가격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반영되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면요. 이 공공재는 그 누구도 공급하기를 꺼려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공공재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시장이 안정적인 균형 상태를 찾기 어려워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공공재는 자주 거론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의 정의는요, 재화나 서비스 중에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합성과 배제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경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그 사용자들이 경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사용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가 그렇죠. 제가 사과를 먹어버리면 여러분은 그 사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경합성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배제성인데요. 이것은 그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돈을 지불하지 않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 배제성의 일반적인 모습이겠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그렇습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영화를 볼 수 없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화나 서비스는 배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익숙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재화를 이제 사적 재화라고 합니다. Private Goods의 이제 번역어인데요. 가끔은 사용재라는 표현도 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 주택, 상가, 사무실 같은 부동산, 전부 다 사적 재화죠.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은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없죠. 이런 것이 경합성과 배제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경합성이나 배제성이 한 가지씩 결여되어 있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이 없는 그런 사례를 한번 보죠. 전기나 통신은 이제 라인을 따라서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절대 사용할 수 없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전기를 끊고 통신을 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제성은 있는 거죠. 이제 도로나 공원 같은 그런 도시의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유료 도로나 유료 공원 같은 게 배제성은 있는데 경합성은 없는 뭐 그런 사례입니다. 그 도로 위에 달리는 차가 뭐 누구 한 사람이 도로 위를 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다니진 않지만, 그러니까 경합성은 없지만 유료 도로의 경우 돈을 내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배제성이 있는 거죠.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클럽재 또는 자연 독점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경합성은 있는데 배제성이 없는 것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제 자연이나 환경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예요. 어떤 자연이나 환경을 제가 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성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든 그 자연과 환경을 누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는 어렵죠. 이제 이런 게 배제성이 없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도로나 공원의 사례로 보면 돈을 받지는 않지만 도로가 꽉 막혀 있다든지 아주 붐비는 이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누구 한 사람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이제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클럽재와 공유자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합성이 있고 없고 배제성이 있고 없고의 경계는 사실 아주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모호한데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구분해서 사용해 볼 수 있죠. 오늘 우리의 주제인 이 공공재라는 것은 그 경합성과 배제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Public Goods를 번역한 말인데요. 대표적인 게
국가가 제공하는 국방이나 치안 같은 서비스입니다. 이 국방이나 치안의 서비스는 경합성이 없어요. 우리 국가가 군대를 양성해서 나라를 잘 지켜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은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국방이나 치안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경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나만 국방이나 치안의 보호로부터 배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영토 안에만 있으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이나 치안 같은 이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물리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사례로 봤던 도로와 공원이 역시 공공재입니다. 일반적인 도로와 공원은 경합성도 없고 배제성도 없죠. 저 도로를 누가 이용한다고 딴 사람이 이용 못하지도 않고 그 도로에 올라가는 것을 특별히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와 공원은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금을 징수한다든지 또는 아주 막히고 붐빈다든지 하면 같은 도로와 공원도 경합성이나 배제성 중에서 한 가지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런 공공재의 경우 국방이나 치안 같은 거를 시장 기구에 맡겨두면 적정량 공급이 될까요? 저걸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저걸 공급을 해도 돈을 내지 않은 사람이 그 혜택을 보는데 그걸 배제할 방법이 없고 뭐 돈을 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낀다고 해서 원래 돈 낸 사람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그냥 옆에서 그 혜택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 공공재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사적재와와 같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적정량 공급하고 수요하기 어려워진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런 공공재라는 것이 이제 시장 실패를 야기하는 겁니다. 공공재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래도 그 수요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은 사실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수요자들의 수요 곡선의 합입니다. 어떤 합이냐면 수량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1이라는 사람은 요만큼 수요하고 이 정도 가격일 때 2라는 사람은 또 요만큼 더 수요하고 이렇게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을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그 수량의 합을 쫙 구해서 이제 이은 선이 시장 전체의 수요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공공재에 대해서는 방금 본 것과 같은 전체 시장 수요 곡선의 도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가격대에 해당하는 이제 개별 수요량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공공재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진 않죠. 그래서 굳이 공공재에 대한 시장 수요를 파악하려면 개별 수요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만큼 사용하신다면 가격을 얼마나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만큼 사용하면 얼마나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개별 수요 곡선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수직으로 가격의 합을 통해서 수요 곡선을 도출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별 수요자가 자신에게 그 공공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래서 얼마나 지불하겠는지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무임승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고 따라서 시장 균형점 E를 찾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게 공공재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공공재를 적정하게 공급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임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국방, 치안, 도로 건설, 항만 건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맨하탄으로 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그 마천루의 그림은 이제 이쪽입니다. 근데 이 뉴욕 맨하탄을 지금 북쪽에서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맨하탄에는 이렇게 큰 공원이 하나 있어요. 저렇게 땅값이 비싼 지역에 마치 숲과 같은 이 큰 공원이 있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저게 센트럴 파크입니다. 맨하탄에서 도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공원이고요. 맨하탄 거주자와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휴식처가 되고 있죠.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 센트럴파크가 한 번씩 배경으로 나오지 않는 영화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유명한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없었다면 맨하탄이 어땠을까요? 지금 센트럴파크가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휴식할 공간도 없었을 거고요. 영화와 같은 여러 산업에서 센트럴파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들도 없었겠죠.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의 공급자가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저 공원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너무나 필요한 재화인데 실제 시장에서 시장기구의 작용으로는 공급될 수 없는 것, 뭐 그런 것이 공공재고 그런 것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공재는 저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저런 맨하탄과 같은 도시에 적정한 양의 공원이 공급될 수 없다. 그것이 시장 실패의 한 가지 모습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경제론의 7번째 시간 시장 실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